마음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마음인가요? 칠사량식입니다. 칠사량식이라는 것은 팔저장식을 자아로 사량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자아라고 사량하는 이 마음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일안식은 색상을 인식하고 이이식은 소리를 인식하고 삼비식은 냄새를 인식하며 사설식은 맛을 인식합니다. 오신식은 촉감촉을 인식하고 육의식은 법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일안식, 이이식, 삼비식, 사설식, 오신식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전오식이라는 것은 1번에서 5번까지 식입니다. 이 전오식은 항상 육의식과 함께 해야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식도 육의식과 함께하고 이식도 육의식과 함께하며 비식도 육의식과 함께합니다. 설식도 육의식과 함께하고 신식도 육의식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전오식은 반드시 육의식과 함께해야만 드러납니다. 그런데 육의식은 전오식과 함께할 때도 있고 즉 전오식의 대상을 요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구의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의 대상을 요별하는 육식을 오구의식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의식은 전오식의 대상이 없어도 독자적인 대상을 요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오구의식이라고 합니다. 불오구의식 전오식의 대상을 자신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 즉 법이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을 불오구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의식은 전오식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자신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오식에서 들어오지 않는 다른 데이터,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신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칠사량식이 있는데 이 칠사량식은 팔저장식을 자아라고 사량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칠사량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아라는 단어입니다. 자아가 있다라고 미혹되게 생각하는 것을 아치라고 얘기하고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갖는 것을 아견이라고 말하며 자아에 애착하는 것을 아예라고 하고 자아에 자만심을 갖는 것을 그리고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것을 아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사번뇌라고 합니다. 사번뇌. 그래서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아가 있다라고 미혹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칠사량식은 이와 같이 아치, 아견, 아의 아만으로 마음이 오염되게 만들기 때문에
칠사량식을 다른 말로 염오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팔저장식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아뢰야식, 두 번째 이름은 이숙식, 세 번째 이름은 일체종자식입니다. 이 아리야식이 팔저장식의 자체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상이라고 얘기하고, 이숙식은 팔저장식의 결과 모습이기 때문에 과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종자식은 팔저장식의 원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팔저장식은 안이비설신의로 현행된, 이 현행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원인인 종자가 결과로 드러난, 그 드러난이 바로 현행이에요. 모습이 바로 현행입니다. 아리야식에 있는 종자가 안이비설신의라는 주관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으로 드러난 결과가 현행이고, 이 현행이 다시 종자로 훈습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현행훈 종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훈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것을 산스크리트로는 바사나라고 합니다. 바사나. 이 훈습한다는 얘기인데, 훈습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로 저장하는데 이 종자가 뭐냐면 이게 바로 비자인데, 이 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모습을 생겨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 포텐셜이라는 말은 양자역학에서도 잘 쓰는 말입니다. 이 제8저장식을 설정한 이유는 이 전오식이라든가 육의식, 이 두 가지는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언제 끊어지냐 하면 깊은 잠을 잘 때든가 아니면 기절했을 때는 끊어집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때나 기절했을 때는 끊어지기 때문에 그 끊어지지 않는 윤회를 설명하는데 전오식과 육의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오식이라는 것은 색계 2선 이상에는 전오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의식은 멸진정의 육의식은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잘 때나 기절했을 때는 전오식과 육의식이 끊어지고, 그리고 전오식은 색계 2선정 이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색계 2선정 이상의 윤회를 설명하기에 부적합하죠. 그래서 팔저장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육의식은 멸진정에서는 끊어지기 때문에 육의식도 윤회를 설명하기에 약간 부족한 그런 의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멸진정에서는 불안자하고 아라한이 바로 멸진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안자는 윤회를 하게 됩니다. 아라한은 물론 윤회를 안 합니다. 그러면 불안자의 윤회를 설명하는데 육의식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치밀한 그런 논리죠. 그 다음에 이게 칠사량식. 이 칠사량식도 언제 끊어지냐면 칠사량식도 멸진정에서 끊어져요. 멸진정에는 칠사량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과 마음부스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과 심수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자라는 의식이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칠사량식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의식의
있어야 윤회를 설명할 수 있는데 끊어지기 때문에 윤회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처장식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자는 종자로서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종자, 생종자, 종자가 또 종자를 생하는데 이 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숙하게 만든다. 성숙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팔처장식 안에서도 이 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종자가 종자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 생, 종자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자기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물처럼. 이것이 바로 종자, 생, 종자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흐르다가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이 종자가 생현행을 합니다. 이 종자, 생현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종자로부터 법이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법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자, 생현행의 뜻입니다. 유식에서는 팔처장식이 아류야식, 이숙식, 일체종자식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따로 갖고 있는데 이 팔처장식은 상좌부에서는 뭐라고 나요? 바왕가라고 합니다. 바왕가를 유식용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분식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바왕가를 생명, 연속, 심이라고 번역해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한 것을 종자로 훈습, 저장하고 이 종자가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흐르다가 인연을 만나서 종자로부터 법이 현행, 드러나면 다시 그것을 안이비설신으로 인식하고 다시 드러나고 그래서 돌고 도는 윤회의 모습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식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관과 대상,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칠사량식은 팔저장식을 자로 사량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윤회가 계속되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찰을 해야 되는데 이 통찰이 뭐냐면 통찰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무상하고 무아라고 꿰뚫어 아는 것이 통찰이죠. 그러면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라고 꿰뚫어 아는 것이 통찰이기 때문에 이 통찰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칠사량식 부분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칠사량식 자 부분이 정화되면 그 주관이 없어지면서 객관이 없어지고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이원적으로 분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행훈 종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저장식도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체적으로는 다 정화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맑고 밝은 주객 미분화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증야나 지혜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비이원적 암, 주객 통일적 알미입니다. 명상이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신이 뭔가 신? 신은 있나요 없나요?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어디 누가 하나 있는 줄 알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여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혼내고 칸트라는 철학자 아시나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철학자로 유명한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한 줄 아냐면 as is the good. 이게 영어로 뭐냐면 it is good. 좋다. 마지막 말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철학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아마 독일인들이 아니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2대 철학자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하고 칸트. 어떤 분은 3대 철학자 플라톤까지 넣어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근대의 가장 훌륭한 철학자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분은 참 단순하게 살아갔다고 그래요. 자기가 사는 곳하고 대학인가 거기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이분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처럼 살아가야 거기서 위대한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인식, 표상, 암과 존재, 사물이 일치하는 게 진리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학은 존재, 사물, 객관주의를 선택해요. 그런데 철학은 일반적으로 인식, 표상하는 주체, 주관을 관심 있게 보는 건데 그러면 이 객관주의, 이 객관적인 것에 더 많은 사실은 방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철학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 밖에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칸트에게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뭐냐면 전환이에요. 이게 전환. 전환이 일어났는데 무슨 전환이 일어났냐면 이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뭘까? 이게 바로 유식입니다. 여기서 바로 칸트하고 유식이 정확하게 딱 만나요. 자, 신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신. 제가 이거 많이 했는데 전에 물 자체, 제가 이 물병을 가지고 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요거 자체는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학도 몰라요, 현재는. 이 물이 뭔지. 오직 현상만 인식할 수 있을 뿐, 이게 뭘까요? 이게 유식이에요. 인식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단지. 이것 자체는 몰라요. 인식할 수 있을 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유식의 진실성을 칸트라는 위대한 철학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양자역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유식의 진실성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심해서 할 것도 없어. 호기심으로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신과 영혼과 우주에 대해서 고찰을 했는데 이 영혼에 여기서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적 자아가 아니에요. 세계는 기세간을 얘기해요. 신. 이 삼자를 뭐라고 하냐면 무제약자라고 해요. 제약을 받질 않아요. 신이 어디 이렇게 할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표상한 거예요. 이것을 제약하게 되면 그 제약된 것이 뭐냐면 이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현상을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약되지 않은 영혼이나 세계나 신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의 골자예요. 신이 뭘까요? 신. 주객, 포괄적, 미분적, 비이원적, 무제약자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신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화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주객, 주관과 대상이 포괄적으로 그것이 비이원적으로
결합돼서 제약을 받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주객 포괄적 무제약자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냐나, 이게 바로 지혜예요. 단어만 틀리지 정확하게 맞아요. 아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객 비이원적 암. 칸트 다음 철학자가 누구냐면 헤겔이에요. 헤겔. 헤겔은 가장 중요한 책이 정신현상학인데, 이 정신현상학 바로 그 속표지가 부제인데, 부제가 뭐냐면 의식의 경험의 학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의식이 몇 개 나오냐면 6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감각, 아니비설신, 감각의 확신. 이 감각의 확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딱 본 이것이라고 여기다가 물병하면 그것은 감각의 확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물병하게 되면 벌써 거기에 사유가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간 거니까. 가장 기초적인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각이 있어요. 이 지각은 뭐냐면 이 지각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병. 그러면 이 물병이라는 것은 자기의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병, 이것도 물병. 나무는 나무, 사람은 사람. 그러니까 동일성이나 통일성,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지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확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성해 보면 그것을 정반할 때 반이라고 그래요. 그것의 합의 상태가 뭐냐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도 우리가 반성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물병이라고 할 때 물병은 어떻게 해서 물병이 되나요? 물병 아닌 어떤 것과 관계를 맺어야 이게 물병이 돼요. 그래서 물병은 물병 홀로 있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성이라고 그래요. 오성. 그러면 이 오성이라는 것은 뭘 따지는 거냐면 관계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 물병이 홀로 있지 않고 물병과 타자, 다른 것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병이 아니라 물병.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지각에서 반성이 일어나서 오성이 생기고, 오성에서 반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식이 생겨요. 자기의식. 여기부터 이제 유식과 연결이 됩니다. self-consciousness.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대상의식이라고 그래요. 대상의식. 대상의식이란 뭐냐면 멋멋에 대한 의식이에요. 뭐 소금이면 소금, 물병이면 물병. 여기부터는 대상의식이 아니에요. 4번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객이 여기부터는 이제 통일돼 가기 시작해요. 이 자기의식이 반성을 거쳐가지고 5번째는 이성이라는 보다 고차적인 의식으로 변하고, 이성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정신현상학이에요. 의식의 경험의 학은 정신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의 경험의 학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냐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지혜듯이. 그래서 주객 비이원적인 암인 지냐나, 이것이 바로 유식의 목표예요. 그 유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 식, 득, 지. 식을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 이른바
이숙식. 이숙식은 아리아식의 과상이라고 했습니다. 과상. 결과의 모습. 사량식은 7사량식이고 요별경식은 전오식하고 6의식 전체를 합해서 유별경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 이른바 이숙 사량 급과 요별경식. 이숙식이라는 것은 8저장식을 말하는 것이고 사량식은 7사량식입니다. 이 사량하는 게 뭐냐면 자를 사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사량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예요. 요별경식은 전오식과 6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숙은 윗바까인데 이것을 빨리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윗바까라고 그러잖아요. 이 위를 산스크리트 발음은 일반적으로 그 비로 씁니다. 이숙이라는 것은 이전의 원인과 나중의 결과가 그 인과가 다르게 성숙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량식을 마나스 비진냐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나스를 빨리어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마노라고 그랬죠. 마노. 의. 그러니까 비진냐나는 빨리어로 하게 되면 뭐라고나 이것은 윈냐나. 그러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이것을 사량식이라고 합니다. 자를 생각하여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7사량식은 8저장식을 자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7사량식의 집착은 아라한이 되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무아를 철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아의 지혜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면 7사량식의 집착은 끊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7사량식이 원래 자에 대한 사량식인데 아라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사량식이 뭘 사랑하냐면 무아를 사랑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도 7사량식이라는 그 프레임, 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별경식은 그 visaya가 위사야인데 이것이 바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vijaya가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식이에요. 이 요별경식 대상식은 전오식과 6의식을 합해서 말하며 바깥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상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여 사색하는 마음이 요별경식입니다. 6의식은 식이 전변한 전오식의 모습을 자라고 집착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 아집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번뇌장애예요. 이 번뇌가 뭘까요? 번뇌가 탐진치잖아요. 치가 뭐냐면 치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뇌장의 반대가 뭐냐면 열반이에요. 그 탐진치, 자아가 있다고 사랑하는 것을 자아가 없다고 사랑하는 것이 열반이에요. 열반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탐진치, 즉 번뇌장이 없는 것이 열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의식은 온처계의 모습, 5온, 12처, 18개의 모습을 실제하는 법이라고 집착. 이것을 바로 법집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알아치는 것이 있는 것, 그런 장애인데 이게 법이 있다는 장애예요. 소지장의 반대가 보리인데 보리가 뭔가요? 보리가 깨달음이죠. 깨달음.
아공을 증득하여 하면 번뇌장도 따라서 끊어져 마침내 참다운 해탈 열반을 얻게 되고, 법공을 증득하면 소지장도 따라 끊어져 마침내 큰 깨달음 보리를 얻게 된다. 초능변할 때 초능변, 능이라는 것은 능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는 소인데 소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능이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식이에요. 그러면 초능변은 뭘까요? 아리아식이죠. 아리아식은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일체종자식이라고도 합니다. 아리아식은 제8식의 자체 모습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자상. 이숙식은 결과의 모습이니까 과상. 일체종자식은 원인의 모습이니까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초아리아식, 이숙, 일체종. 아리아식은 알라야 비즈냐나인데 장식이에요. 이숙식, 위빠까 비즈냐나, 일체종자식, 사르바. 이 사르바를 빨리어는 뭐라고 나요? 사빠. 사빠가 뜻이 뭔가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종자, 비즈냐나. 그러니까 일체 종자식입니다. 이것을 제8식의 세 가지 모습 혹은 특징, 삼상. 아까 삼상은 세 가지. 자상, 과상, 인상. 아리아식은 팔저장식의 자상, 즉 자체 모습이다. 아리아식은 능이 모든 종자를 간직하고, 간직하는 거니까 능장이에요. 간직한다는 거니까 이게 능을 쓰게 되면 능동이라고 했잖아요. 아리아식은 능이 모든 종자를 간직하고 능장입니다. 모든 법에 의해 훈습되고니까 수동이잖아요. 훈습된다는 것은 저장된다. 7사량식에 의해 자아로 애착된다. 그러니까 집장이 되죠. 이숙식은 8저장식의 과상, 결과의 모습입니다. 원인은 선 또는 불선이었는데, 악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선이라고 해요. 꾸살라, 악꾸살라. 이로 인해 받는 즐거움, 낙 또는 괴로움, 고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뭘까요? 무기로 다르게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8저장식의 이숙식은 오염된 법이 염호법이 아니에요. 연법이. 이 염호법, 연법은 몇 식이라고 했습니까? 7사량식. 그러니까 오염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부. 이 부가 뭐냐면 가린다는 건데, 이 부가 깨달음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리는 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무부, 무기라고 이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종자식은 8저장식의 원인의 모습이에요. 인상. 8저장식은 모든 법의 종자. 종자가 바로 원인이죠. 이것을 잡아 간직하여 집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일체종자식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아리아식은 모든 종자를 저장이 바로 훈습한다고 그랬어요. 저장하고 보존하는 무기의 마음입니다. 선악으로 결정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 자체가 선악으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아식 전체가 다 오염되겠죠. 그러나 아리아식은 오염된 의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자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모습을 생겨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포텐셜이라고 그랬어요.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쓰는 그러한 잠재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자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초능변은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8저장식. 7가지 식으로부터 던져오는 종자를 받아서 보존하고 유지해요. 이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이 훈습을 습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바사나. 훈습된 종자는 조건이 맞으면 전호식과 육의식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을 현행한다고 그래요. 현행이라는 것은 현상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원인과 종자가 결과로 나타난 모습을 현행, 현상한 모습을 현행이라 하고, 현행법은 종자로부터 현행하자마자 종자로 다시 훈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장돼요. 종자로부터 법이 현행하는 경우를 종자 생현행이라고 하고, 현행한 법으로부터 종자로 훈습되는 경우를 현행 훈종자라고 합니다. 8저장식 내에서 종자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종자, 생종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8저장식에 간직된 종자로부터 끊임없이 펼쳐지고, 즉 종자생 현행, 펼쳐진 세상은 펼쳐지자마자 바로 종자로 8저장식 가운데 저장되고, 현행 훈 종자, 저장된 종자는 8저장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종자, 생종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돌고 돌게 된다. 돌고 도는 게 뭘까요? 윤회하게 된다. 윤회적인 생조는 부단히 흐르는 아뢰아식을 근거로 하는데, 아뢰아식을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윤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뢰아식은 끊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상자부 분별론자 위밭자 와덴인데, 아뢰아식을 유분식, 즉 바왕가 생명연속심이라고 이름합니다. 유라는 것은 바와 이른바 삼유, 욕계의 존재 욕유, 색계의 존재 색유, 무색계의 존재 무색유, 즉 3개의 윤회하는 중생의 모습이 유예요. 유분식은 바로 3개 윤회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식입니다. 이 유분식이 바로 유식사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8저장식 아뢰아식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왕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확실해집니다. 부파불교 가운데 하나인 화지부에서는 아뢰아식을 생사의 끝까지 끊어질 데가 없는 온,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궁생사온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학파도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전부 다 뭘까요? 이게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할 때 상좌부는 뭐라고 해요? 바왕가, 화지부는 궁생사온, 유식에서는 아뢰야식. 이렇게. 다른 부파에서도 나고 죽을 때 한 종류로 미세한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별도로 있는데 그 작용과 대상은 모두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호식과 육의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잠을 자거나, 그때는 끊어져요. 기절했을 때 끊어집니다. 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흔적, 종자예요. 종자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네, 끊어지니까. 그리고 전호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색계 2선 이상에서는 없기 때문에 3계에 두루하지 않아요. 3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색계도 색계 초선, 색계 2선, 3선, 4선, 무색계도 4가지 경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윤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진정, 상수멸정에 들어가면 제7사량식과 6의식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럼 윤회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8저장식이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끊어질 때가 있는 전호식, 육의식, 칠사량식은 종자를 간직할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다. 유식 논사들은 경전에 의거해서 전호식과 육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팔저장식에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아식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서 찰나마다 상속을 지속하기 때문에 잠재의식, subconsciousness, 심층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칠사량식과 육식은 현세적인 식이에요. 프라브루티 비즈냐나입니다. 과거의 행위에 의해 아리아식의 훈습이 남겨져 그 잠재력, 아까 잠재력을 포텐셜이라고 그랬죠? 이 포텐셜은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즉 힘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게 됐을 때 현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현세적을 표면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나타난 것이 칠사량식과 육의식이다. 현세화된, 표면화된 칠사량식과 육식. 이때 육식은 1에서 6가지 식을 얘기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기능함과 동시에 그 훈습, 여습, 이것을 아까 습기라고도 했어요. 습기. 이것을 아리아식에 남긴다는 것은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의 종자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아득한 세월부터 일체의 인식 대상을 향하여 이미지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 표상이 뭘까요? 표상이 뭐냐면 이미지인데 마음에 만든 대상의 영상, 이미지예요. 우리는 마음에 만든 대상의 이미지, 요것을 보는 거예요. 이 표상을. 심상도 있어요. 심상. 심상이라는 것은 대상은 없지만 그 아리아식에 올라오는, 아리아식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의 이미지, 그 마음의 이미지가 바로 심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표상하고 이름을 붙여서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각각을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습관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습기가 있는 에너지예요. 그것이 바로 종자입니다. 제3송입니다. 불가지 집스 처료 상여촉. 아리아식의 소연. 이 소연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소연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 대상. 자, 아리아식의 인식 대상은 그러니까 소가 뭐냐면 피동이니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연이 되는 것. 불가지의 알 수 없는 집수. 이게 바로 종자나 신체인데 불가지의 처가 바로 기세간이에요. 아리아식의 능연. 능연은 뭐냐면 인식 주관을 얘기해요. 능하게 되면 이게 능동을 나타내니까 인식 주관. 이것은 또 불가지 알 수 없는 요별, 마음이다. 아리아식은 언제나 촉. 밑에 보게 되면 그 심소법이 나와요. 마음부스가. 아리아식의 마음부스는 5가지입니다. 촉, 작의, 수상사. 촉, 감각접촉. 작의, 주의. 수, 느낌. 상, 표상. 개념화, 지각. 사는 여기서 의도에 쨌다나 와 함께 활동하는데 오직 사수와 상하는데 사수가 뭐냐면 사가 바로 우페카예요. 그러니까 비고 비락입니다. 상을 하게 됩니다. 소연할 때 소는 피동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식되는 것 인식 대상이고 능연할 때 능은 능동을 나타내니까 인식하는 것 인식 주관입니다. 불가지 아상 위디따까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자, 이것은 뒤에 나오는 집수. 이제 집수라는 것은 몸하고 종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처라는 것은 스타나, 기세간입니다. 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제목에서 보았듯이 비즈냐프티, 이게 분별하여 알미란 뜻이에요. 아까 요별이라고 합니다. 요별. 이것을 수식한다. 몽과 종자라는 것은 소질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미세하기 때문에 불가지, 알기 어렵고, 기세간, 세상은 크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지. 요별, 즉 분별하여 아는 것은 또 이것도 미세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지이다. 아리아식은 두로 작용하는 심수, 이것을 오변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변을 편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원래 두루편인데 유식에서는 변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작용하는 심소, 촉, 작의 수상사. 그리고 이것은 인식하는 순서 그대로예요. 우리가 어떤 것과 접촉하고 그것에 마나스카라, 주의하고 그러면 이제 느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표상이나 개념이나 지각합니다. 그리고 의도나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마음에 두루하는 심소, 이 공통심소가 5가지, 촉작의 수상사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리아식은 고도 낮도 아닌 사를 빨려는 우페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우페크사. 시, 무부, 무기, 촉등, 역, 여시. 이것은 무부무기. 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가리는 것. 무기라는 것은 이 기가 뭐냐면 이 기가 바로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 그러니까 선과 불선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 촉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오변행 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부무기에서 부는 무엇을 덮다 라는 의미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는 상태입니다. 무부무기란 그런 부가 없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촉등의 오변행 심소도 아리아식과 마찬가지로 무부무기입니다. 항전 여폭류 아라한 위사. 아리아식은 항상 변한다는 얘기인데 여는 뭐뭐과 같이 폭류와 같이 변합니다. 흐름입니다. 아라한의 단계에서는 아라한 위가 단계예요. 사는 뭘까요? 버리다예요. 버리게 된다. 뭘 버리냐면 아리아식을 버리게 돼요. 근데 아라한의 단계에서 아리아식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는 남나요? 아까 이숙식하고 일체종자식 3가지가 있죠? 다시 해야 되겠네요. 8저장식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뢰야식, 두 번째는 이숙식, 세 번째는 일체종자식.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뭘 버린다는 거예요? 아리아식.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에서는 아리아식이 없어져요. 아라한이 되면 제8저장식의 3가지 이름 중에서 아리아식만 없어집니다. 이숙식과 일체종자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아리아식 할 때 이 알라야라는 것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자와 관계가 돼요. 아라는 자를 사량하나요? 무아를 사량하나요? 무아를 사량하잖아요. 그러면 무아를 사량하기 때문에 아리아식은 아란에게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리아식의 유전상속은 폭류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 폭류라는 것은 유전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항이란 항상 한다는 얘기니까 항상 그렇다는 얘기니까 항이란 단절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전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얘기니까 상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가 생겨남으로 단절하지 않고 인이 사라짐으로 상주하지 않습니다. 아라한 향에서는 깊은 수행을 반복하여 수혹, 어떤 수행 같은 것에 대한 혹, 미혹을 끊고 예를 들어서 뭐 색계, 무색계 수행 이런 거 있잖아요. 3개의 혹, 미혹도 전부 끊어요. 이 혹이라는 미혹은 뭐냐면 간단하게 뭘 얘기하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라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전부 끊으며 무상, 무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고는 왜 빠졌냐면 왜 빠졌을까요? 고라는 것은 무상에 압박받는 것이 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만 써도 괜찮아요. 무상, 무아를 많이 씁니다. 유식에서는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기 때문에 아루야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라한 지후에서는 영원히 번뇌라는 도적을 없앴고 번뇌가 뭐예요? 탐, 진, 치. 치가 뭘까요? 치라는 것이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그러니까 무아를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번뇌가 끊어진 거예요. 자아가 있어야 자아에 애착하는 것이 탐이에요. 그것이 저지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진.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지면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응당 세간의 묘한 공양을 받을 수 있어요. 응공, 살적 응공. 영원히 분단 생사가, 이 분단 생사가 뭐냐면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의 생사예요. 다시 받지 않습니다. 무생.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라한에는 살적, 응공, 무생.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자아, 아뢰야, 이게 알라야예요. 알라야가 뭐냐면 칠사량식에 의해 자로 애착되는 집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집장의 뜻인 아뢰야가 사라지는 거죠. 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아라한 단계에서는 아뢰야식은 없게 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알라야가 뭐냐면 이게 집장이란 뜻인데 집장이 뭐냐면 제7사량식에 의해서 자로 애착되는 그 집장인 아리아가 쓸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즉 아라한의 지위에서 버린다는 것은 제8식 가운데 아뢰야라는 이름만 버린다는 뜻이 이름만. 왜? 자아가 필요 없으니까. 8저장식은 항상 머물러 있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는 흐르는 아까 흐름이에요. 물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생멸을 거듭하면서 면면이 이어집니다. 서광 스님께서 8저장식의 특성 세 가지를 써놓으셨는데 첫 번째 8저장식은 우리가 세세생생 이어온 일체의 업보를 저장하고 있는 식이에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행위와 미래의 행위가 다 뭘까? 이게 까르마예요. 또한 우리 마음의 세계에 저장되는 특성, 이게 첫 번째 특성이고 8저장식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충성, 이게 바로 무기예요. 비고비락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8저장식과 그 작용은 심소예요. 마음부스. 번뇌에 물들지 않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부무기예요. 끊임없이 생멸 유전을 하게 됩니다. 번뇌를 완전하게 제거한 사람, 아라한에게는 8저장식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해야 돼요? 8저장식의, 뭐가? 아래, 야, 식, 이게 빠졌어요.
8 저장식의 아리아식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